연말에 이런 식의 묵직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시간이 갈수록 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상실감을 제대로 다루는 건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느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느껴지는 감정, 어떤 감정이 드세요? 지난번에도 우울이라는 감정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표현을 좀 드렸는데, 감정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는 신호다. 내 마음이, 내 무의식이.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그거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가 않고, 나한테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판단 없이 좀 잘 살펴보는 걸 해야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그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야지 인식하게 되고, 그래야지 해소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좀 오늘의 당님은 그냥 아쉽다, 나이 먹는 게 싫다. 네, 저도 참 공감합니다. 언제부턴가 나이 먹는 게 싫은 느낌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달필님은 이제 고쳐야 할 점이 많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연말 보내면서 생각나고, 또 앞으로 더 추구해야 될 방향성도 생각나고, MS님은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고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잘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긍정과 부정으로 굳이 나누자면 모든 감정은 다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편의상 소위 부정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것들 먼저 정리를 하면은 이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실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올해에 대한 상실감이 좀 많이 있죠. 시간은 지나가면 안 오니까, 2024년은 안 오니까. 근데 그런 시간에 대한 상실감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나의 감정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바로 나의 상실감입니다. 자기 상실감.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좀 멀게 느껴지고, 지나간 나를 좀 상실한 것 같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달라지면요, 정체성도 좀 변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 해가 딱 지나가는 시기에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요. 나는 한 해 동안 좀 변했나 안 변했나, 초반에 그 마음이 지금도 있나 없나, 그러면서 좀 다른 것 같으면 다른 대로 막 헷갈리고 흔들리고 긴장과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자기 정체성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이런 감정들을 좀 살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한 변화나 상실을 아쉬워하고, 또 어떤 부분을 후회하는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을 경험한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쓰긴 썼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의 정체성을 좀 한번 정리하는 의미, 시간적 변화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를 나에게 부여하는 그런 감정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나를 중심에 둔 상태에서 과거를 돌이킬 때 그 감정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판단하고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걸 느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신호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거는 균형을 맞추게 되거든요. 제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내 입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대면을 하면은 감정이 이제 균형을 갖게 돼서 연말 연초에 긍정적인 감정들도 사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성취감, 감사, 결심, 기대, 소속감, 뭐 이런 긍정적인 감정. 연말 연초에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한 그런 성취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엄청난 게 아니어도 소소한 성취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고, 스스로에게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다 성취감이죠. 그러면은 또 동시에 나의 상황이나 환경,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년을 볼 때 내년에는 좀 더 괜찮은 점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에 결심도 할 수 있고, 기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연말에는 소속감을 많이 느끼죠. 동창회나 어떤 송년회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내 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공감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누면서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로운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외로움이라고 마지막에 제가 썼는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게 SNS에서 뭐 데이트하고 이런 거 보고 크리스마스에 만날 연인 없고 그래서 찾아오는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진짜 근본적인 나의 고민들이 외로움이라는 표면적인 감정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소속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의 본능으로 중요해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
왜냐면은 소속이 있어야지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어야지 내가 안심하니까. 생존 본능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송년회를 하는 거죠. 뭐 동창을 찾고 동기를 찾고 결국에는 소속감을 통해서 내가 홀로다라는 그 느낌을 좀 해결하려는 거죠. 두 번째로 정체성.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항상 나를 중심에 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올라올 때 표면적으로는 우선 외롭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신호인 거죠. 아, 내가 지금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대로 마주하고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 그런 흐름들을 나는 혼돈스러워하는 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또 질환도 관련이 돼서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외로움으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왜냐면은 우울하고 불안하면 사람을 좀 자꾸 피하게 돼요. 두려워서. 근데 그러면 또 역시 고립되면서 외로움을 느끼죠. 그다음에 인지 왜곡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어떤 심리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사고방식이 있고. 근데 스스로 나는 혼자다, 이런 기저에 깔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추측, 기본적인 생각이 반복적으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외로움을 고착화시키게 되고요.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을 때는 사람 관계를 해도 왠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 같고,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과민하게 해석을 또 하게 되는 식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은 그 순간이 너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고립되고 더 악화되고.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를 쓴 이유는, 어린 시절 뭐 초등학교까지 보통 보면은, 요즘에는 중고등학교도 많죠.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굉장히 외로움을 주고 고립감을 주고, 그랬던 경험, 감정 경험이 커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막상 약속이 없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잘 또 듣다 보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애 주기에서 내가 어렸을 때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소외받은 트라우마 같은 거, 왕따 같은 게 있거나, 이런 식의 소외감 같은 게 뿌리에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원래는 청소년기에 이제 자아 정체성 관련된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고 자연스럽지만, 요즘에는 초기 성인기 20대, 30대까지도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생애 주기와 맞물려서 역시 외로움을 심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로 나에 대한 고민 안 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게 뭐 중요한 시험이든 국가고시든 또는 취업이든 인간관계든 연애든 뭐 이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좌절을 겪거나 고민에 빠지거나 하면서 비로소 자기를 중심에 두고 막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외로워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내가 하는 것 자체를, 소통할 생각 자체를 못 하고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외로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로움도 그렇고, 아까 제가 상실감이라고 표현한 조금 더 와닿게 애도라고 표현을 또 해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연말 연초에 느껴지는 묵직한 감정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애도가 뭐 사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죽음으로 헤어지는 그게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별하는 거니까 다 상실이라고 볼 수 있고 애도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기본적인 포인트가,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을 빨리 추스리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추스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가 핵심인 거예요. 역시 신호의 관점에서 그 정도와 기간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걸 좀 제발 제대로 느끼라고 이렇게 애도, 상실, 이런 감정들을 나에게 자꾸 느끼게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뭔가 이별이나 헤어지는 거나 상실이나 이런 거를 괴로워하는 거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간혹 보면은 쿨한 사람들이 있죠.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추스렸어,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따져보면은 뭔가를 굉장히 몰입해서 사랑하고 그런 수 있는 사람만이 상실도 제대로 경험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뭐 사람이든 어떤 목표나 이런 대상이든
동물이든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나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라서 나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딱 멀어지는 거, 헤어지는 거는 내가 공유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아픈 거죠. 내 몸을 도려내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고 중요한 거는 그런 디테일을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 대상이 떠나면서 내 존재감이 어떻게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내 감정이 잘 헤아려집니다. 그냥 시간이 갈수록 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치료제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런 감정들을 느껴야지만 제대로 해소할 수가 있고 나의 존재감과의 관련성을 자꾸 연결지어서 나의 감정을 헤아리는 거를 해야지만 점점 해소가 돼요. 근데 문화가 그게 아닌 게 너무 아쉬워요. 쿨한 거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교묘하게 이런 감정들을 피하는 것을 권유하는 분위기고 슬퍼하는 사람은 좀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뭔가 미숙한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는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실감은 그냥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근데 너무 아프고 무섭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 자칫하면은 내가 이런 상실감을 마주하는 포인트가 마주는 하겠는데 분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석은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함께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막 정리를 하는 거죠. 복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고 나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거는 애도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실감을 제대로 다루는 건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근데 머리로 분석할수록 고통을 사실은 느끼는 거를 소홀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모르겠고 막막하고 좀 알 것 같으면 너무 괴롭고 이런 복잡한 감정을 그냥 느껴야 돼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제대로 느껴야지 그게 나에게 주는 신호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자정작용을 제대로 하는 방향성으로 나를 이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물랭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고통을 느낀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진솔하죠. 냅둬야지 느껴지는데 냅두지 않고 이리저리 자꾸 각색하고 변형시켰다는 방증인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감정을 느끼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사실은 감정을 느끼는 정도나 범위가 굉장히 큰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억압하게 됐던 또는 억압하도록 교육받았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정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그러면 사연을 말씀을 정리식으로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게 뭔데요? 무슨 생각인데요? 남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지 사실은 두려운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대로 해보는 거.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